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다입니다. 오후 시간이 되니까 좀 몸이 나릇나릇하죠. 여러분 나릇나릇. 좀 낮잠 주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쉬고 계신 분도 많을 건데 저는 개미라니 참 매미 소리에 심취해 있어요. 매미 장난 아닙니다. 지금 매미 울음소리가 떠나갈 것 같아요. 하여튼 매미 소리에 심취해가지고 현재 거의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편히 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또 들려드릴게요. 우리 늘 항상 보면 공매도, 이놈의 공매도가 문제죠. 공매도. 대한민국 우리 개미들은 동매도 굉장히 싫어할 거야.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매도. 이 공매도가 항상 늘 말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가지고 좀 약간 공평하지 않다. 형평성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내가 봐도 좀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런 의미가 좀 많이 짙습니다. 뭔가 공정성이 없어. 특히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 공정 굉장히 따지잖아요. 공정, 정의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정, 정의. 이게 바르지 않으면은 그 사회는 내가 볼 때는 이제 성숙하게 이렇게 나갈 수가 없겠죠. 왜곡되게 나가고 또 이제 불평등이 생기고 이제 불만 폭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차별화되고 빨리 공정과 정의가 좀 바로 서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우리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계 리포트나 이런 애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이제 약간 공매도를 자꾸 유도를 하고 이제 공매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일단은 외국계 증권사 그 매도 목표 주가 하락 보고서가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가총액 1등과 2등이 어딥니까? 삼성과 하이닉스잖아요. 이제 주가가 막 흔들려요. 이제 뭐 매도 의견 나오고 막 목표 주가 하락, 비중 축소 뭐 이렇게 때리니까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럼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삼성전자 보통주를 우리는 13일에 봤을 때 외국인 투자들이 2조 3,567억 원을 순매도했어요. 엄청난 그 금액을 했습니다. 2조 3,500억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연중 최저치를 만들어버렸어요. 74,400원인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하여튼간, 터치는 거의 한 74,100원까지 갔어요. 100원까지 다시 잠깐 반등해서 74,400원이지만은, 하여튼 최고치를 봤어요. 저는 74,100원을. 하여튼간 이렇게 장을 마감을 했고, 이달 첫 그 거래일이 8월 달에 보니까 4일 날에 82,900원에 장을 마감한 이후에 거의 내리스에서 내려갔죠. 그래서 7거래일 만에 벌써 이제 10%가 빠진 거예요. 10.25%가. 그래도 82,900원까지 잘 오르더니 갑자기 그냥 리포트 한두 개로 해가지고 그냥 주가가 곤두박질 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이없더라고요. 저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10만원 선이 뭉개졌어요. 하이닉스는 10만원 선이 이제 분기가 돼버렸어. 그래서 막 어떻게 98,900원까지 가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하이닉스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한테도 코스피 그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잠시 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주주들 상당히 멘붕 왔죠. 이거. 도대체 몇 달 동안 계속 빠지는 거냐? 일단 저가 매수세가 이제 유입되면서 이제 전일 대비 1% 오른 10만 1,5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마침 또 그래도 하이닉스는 막판에 또 1%라도 올랐어요. 1%라도 올라가지고 10만 원을 다시 이제 복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한 거죠. 이날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도 이달 첫 거래일과 비교했을 때 16.12% 빠졌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SK하이닉스는 16% 빠졌고 8월 달에만 우리 삼성전자는 한 10% 정도 빠졌다는 겁니다. 많이 빠진 거죠. 이 같은 매도세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냐? 결국 이게 뭐 리포트 하나 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여튼 외국계 증권사지만은 이게 모건 애들이 이런 제목을 내는 거예요. 뭐 메모리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이런 식으로 막 리포트를 내버리니까 결국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주면서 전 외국계 애들이 이제 대동단결 합니다. 대동단결. 그래가지고 무차별 일단 매도를 하는 거죠. 폭풍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목표 주가도 98,000원에서 89,000원으로 이렇게 막
내려칩니다. 98,000에서 89,000원으로 8.9로. 하이닉스는 더 웃겨요. 15.6만 원짜리를 내가 볼 때는 거의 8만 원으로 그냥 반토막 내버립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를 이제 빼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이제 이랬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거 JP 모건, 모건 스탠리가 근데 그 전에는 일주일인가 2주 전에는 좋다고 얘기했었어요. 삼성도 좋다고 남대로. 근데 갑작스럽게 돌변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우리가 이제 신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리포트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메모리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변화율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잡고 있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나은 진입 시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다고 하고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도 그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다. 공매도. 이 공매도 전략 때문에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공매도. 그래서 이제 그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보고서가 발간 후에 주가 하락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 5월 달에 그 외국계 투자은행 그 CS 있어요. 크레디트 스위스가 LG화학을 한번 보시죠. LG화학. LG화학 웃긴다니까, LG화학. LG화학을 그때 뭐라고 했냐면 목표 주가를 이제 130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그냥 반토막 내버려요. 130짜리를. 그래서 47% 정도로 이제 딱 그 목표 주가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LG 주가 화학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급락을 해버립니다. 급락. 급락을 했어요. 또 2017년에 또 모건 스탠리가 그리고 2018년에 노무라 증권, 도이치뱅크가 이제 셀트리온 가지고 또 장난해요. 셀트리온의 매도, 비중 축소, 셀트리온 가지고 그 매도랑 그 비중 축소라는 그런 또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가 또 대폭락을 해요. 그 모건 스탠리의 그 목표 주가 축소는 이번뿐이 아니잖아요. 그죠? 2018년도에 또 모건 스탠리가 그 삼성전자와 그 SK 하이닉스 때 투자 의견 하향을 내요. 하향 의견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도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가 낙폭을 키워가지고 이때 52주 신저가를 가요. 52주 신저가. 그래서 삼성과 모건과의 악연이야, 악연. 모건과 삼성은 상당히 안 좋아. 모건 애들이 자꾸 삼성을 괴롭혀요. 3년 전에도 그래, 또 그런 겁니다. 이전 반도체 특히 이제 집중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전 목표 주가 반토막 보고서를 낸 뒤에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 외국인 업체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보고서 만들고 그 뜬구름 잡시 막 해가지고 무조건 뭐 겨울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그 리포트를 뭔가 좀 제재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공매도가 왜 문제냐면은, 공매도는 당연히 난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게 상환 기간이 없어. 상환 기간이 없다. 언제 갚을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냥 지들 멋대로야.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매도를 폐지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 빨리 고치라는 겁니다. 이거 상환 기간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딱 쳤으면은 이 기간이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해가지고 다시 또 빨리 되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이제 외국계 리포트가 나오면은 공매도가 특히 급증한다는 거예요. 공매도가 이제 막 늘어납니다. 뜬금없이 한 막 1만 주 하다가 갑자기 공매도 나오면은 막 100만 주까지 막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공매가 활기칩니다. 그래서 외국계 리포트가 나온 뒤에 공매도가 특히 급증된다는 지적이에요. 이게 또 실제로 일어나요. 실제로 지난 5월에 보세요. 5월에 보면은 그 CS 리포트가 있어요. CS 여기 보면 LG화학이 있잖아요. LG화학 그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공매도 거래 대금이 한 102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수준이었는데 보고서 나오니까 곧바로 언제 나오냐, 650억이 나와. 공매도가 또 이튿날 845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막 공매대금 거래대금이 막 급격히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제도에 대한 지적이 이제 재차 제기되니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꾸준하게 개인 공매도 주식 대여 기간은 60일로 제한돼 있어. 이거 참 웃기잖아. 내가 볼 때는. 아니, 왜 개인은 60일이고
왜 외인들은 왜 없냐는 거야. 무제한이야. 리미트야. 리미트. 없어. 언리미트네. 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겁니다. 똑같이 60일로 하든지 아니면은 뭐 30일로 하든지 해야지. 응?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기울어진 운동자라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경제부 관련된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금융위원회에서 빨리 해야 돼. 이런 부분들. 응? 이 장관하고 금융위원장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정신 좀 차리고 빨리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지. 자꾸 뭐 외국계 애들 뭐 눈치 봐야 할 거예요. 정확하게 공매도, 당연히 난 공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간을 좀 정확하게 적어줘. 기간을 공정하게 하자고. 이렇게 안 하니까 지들 멋대로 공매도씩 한참 기다리는 거예요. 더 떨어뜨리려고 하잖아. 더 떨어뜨리려고. 왜냐면, 떨어뜨릴수록 자기들은 손에 이익이잖아. 돈 버는 거 아니야. 땅 짓고 헤엄치기잖아요. 이런 게 잘못된 거지. 응? 그래가지고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5월 3일부터 한 달간, 주식 투자자 3명 중 1명은 공매도 호가 담합 등의 피해를 입거나 목격했다. 뭐 그런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계 증권사는 매도 리포트를 낼 때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낮추는 등 자극적으로 그렇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높아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큰 상황이죠. 이렇게 막 대폭 다운시키는 거예요. 막 SK 목표 주가를 반토막 내는 겁니다. LG화학도 그렇고 반토막 내가지고 주가를 훅 뺀다고 공매 치고 들어가는 거야. 더 떨어뜨려. 그러면 얘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식 빌려가지고 그냥 떼돈 버는 겁니다. 이게 뭐 잘못된 거지. 뭐야 이거. 이런 거 빨리 고치라는데 안 고치더라고. 솔직히 진짜 화가 납니다. 저도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누구만 해도 야구방망이 들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금융위를 가든지. 이런 부분 빨리 개선 안 해주면은 앞으로 우리 개미 투자들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 국내에서는 누가 이제 앞으로 코스피 이런 데서 하겠습니까? 빨리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서로 공정하게, 평등하게,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뭔가 투자하면서 경쟁을 해야지 이런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제 의견이 뭐 100% 맞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좋은 의견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일단 이런 부분들 빨리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